자, 미 연준이요. 0.25% 다시 금리를 어제 새벽에 올렸습니다. 자, 0.25% 올리면서 이제 더 이상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시사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한국은행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10번째 금리 인상을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했다. 그리고 한미 금리 격차가 사상 초유로 1.75%까지 벌어졌다. 자, 그런데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 상황은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의 정도는 불확실하다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상당히 유의해서 올리게 됐다고 말을 했어요. 자, 미국의 정부,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준을 보고 금리를 올리지 마라, 은행 위기가 심각한데 금리를 올려서 되겠느냐라고 굉장히 압박을 넣었는데도 미 연준은 결국 금리를 올렸어요. 이제 오는 5월 25일 날 상반기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미국의 FOMC하고 같이요, 여기 기구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말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당장 오늘 미 연준의 조건부 금리 인상 중단 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금융이나 외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부분에서 그 내용을 따져보면 금리 인상할 때 내놓던 긴축을 강화할 정책적 추가 조치가 적절할 걸로 예상한다라는 논평에서 예상이라는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이제 이후에는 동결할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오늘 금리 동결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인플레이션 목표치 그는 물가 2%대를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4.6%나 나오고 있죠. 올해 내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코끼리 만지고 코끼리의 각 부위를 보고 코를 만지면 뭐 구렁이라 그러고 다리를 만지면 나무라 그러고 귀를 만지면 큰 부채라 그러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말하듯이 지금 세계 각국의 언론, 특히 한국의 언론이 지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가지 않을 거다, 올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올렸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적자적 반응을 하는 미국 뉴욕의 정시는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뉴욕의 정시가 0.25가 예상대로 오르긴 했지만은 미국의 압력이, 정부의 압력이, 재계의 압력이 하도 거세서 연준이 이제 더 이상은 안 올리고 내릴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됐더라면 이 미국 정시가 내려가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파월의 발언이 생각보다 매파적 발언이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한국처럼 아주 그냥 금리 중단을 시사했다, 매처럼 이야기한 파월의 발언을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한국에 맞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하락할 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은행 불안, 그리고 미국의 지금 6월 1일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를 갖다가 의회에서 합의해서 고치지 않으면요, 지금 미국이 국가 부도 디폴트 상황에 빠져요. 미국은 국가가 돈이 모자랄 때 이 부채를 갖다가 새로 발생할 때는 부채 한도를 이 상하원에서 합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채 한도가 31조 4천억이라서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지금 이 부채 한도가 다 차서 미국 정부는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최소한의 지출만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6월 1일쯤에 이제 돈이 바닥나서 정부 재정이 그야말로 직업불능에 들어갈 거다. 직업불능에 들어가면 연방 공무원들이 일시 해직이 되고 연방 지출이 올 스톱되는 상황이 6월 1일 날 올 거라고 제닛 앨런 재무부 장관이 언급을 했어요. 자, 하도 이 부채를 많이 쌓아가니까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정했는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지금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겠다고 뻗대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지금 은행 위기에 그 다음에 국가 디폴트 위기에 그리고 연준이 지금 추가적으로 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저거 필요한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는 매파적인 중단이라고 하면서 연준이 최종 금리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는 보지만은 지역은행이 지금 더 이상 안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 6월 달에 또 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시티뱅크 같은 경우에는 6, 7월에 각각 0.25씩 0.5를 더 올릴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이 한국의 외환 시장을 흔들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1.75까지 확대됐는데 제가 볼 때 상반기 중에 2% 이상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준금리 역전폭이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1.5 이상인 적이 없어서 1.75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도의 금리 격차예요. 그래서 미국이 16년 그러니까 2007년에 금융위기 직전에 지금 5.25%를 유지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75 정도 이 차이가 나면 최악의 상황은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세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요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그걸 갖다가 간과하고요. 자, 이번에 올리고 중단될 거라고 지금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도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은 파월대로 여우같이 자기가 지금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1.75% 한미 금리 격차 추가 인상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미국이 이번에 올리고 이제 금리가 중단되고 인상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5%의 격차가요 앞으로 어떻게 데미지를 입힐지 자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 dream it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